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타시 스타트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에브리봇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에 로봇 AI 강세 테마가 계속 손난내가 돌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자, 이 테마 순환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봇이 한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세를 한번 탔는데 자, 이번 주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인 만큼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로벌 로봇 시장 전망인데요. 자, 로봇 시장은 이제 전년도보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로봇 관련된 이런 기업이나 이런 매출의 전망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런 추세를 밟았기 때문에 자, 지금 너무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의 선 반영이란 것도 존재해요, 시장에는.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높게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쉬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협동 로봇도 그렇고 이 물류 로봇도 그렇고 이 청소 로봇도 그렇고 진짜 이런 다양한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리 로봇과도 비슷하게 생긴 이 물류 로봇이죠. 자, 이거는 이제 쿠팡 대구 센터에서 로봇이 분주하게 선반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쿠팡에서도 이렇게 로봇을 이제 실제로 적용시켜갖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건 이제 물류 로봇이고 이 자그마한 로봇이 조금 무거운 이런 물체들을 옮길 수 있는 자, 이런 기술력도 현재 존재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이런 로봇 관련주 ETF 수익률은 점차 올라가면서 시장에 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에 주목이 많이 쏠릴 때는 그때부터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참여자가 많이 몰렸을 때는 좀 경계를 했을 때 그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로봇과 이 AI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 장기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로봇, 뭐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도 그렇고 자, 이런 국내도 과거 LLM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런 로봇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될 건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성장이 발생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에브리봇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주봉 흐름 선상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일단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 보시면 이 추세대의 저항 라인, 이 매물대 저항 라인까지 일단 1차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조금 더 올라가도 여기선 저항 걸립니다. 결국에 이렇게 내려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저항을 돌파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물들이 쌓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0% 없습니다. 제가 일단 분석을 하루에 10개씩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모두 다 맞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에브리봇 보면은 지금 로봇 AI 테마 강세를 보이면서 한번 주가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과거보다는 좀 더 낮은 레벨에서 여기 위치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전망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로봇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저항에 걸렸으니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내려갔을 때 잡더라도 좀 내려갔을 때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구글도 이 AI를 좀 발표하고 또 현대도 좀 뉴스가 하나 있어요. 로봇계가 신차를 검사할 수 있는 레벨까지 지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기술을 선보이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면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7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조 기술을 전시 시연하는 자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엄청 개선되겠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조리 교육센터에서 열린 테크데이는 이날 시작해 오늘 12일까지 이어지며 기아와 협력사가 신제조 기술 등 전시 및 공유를 통한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생산 공정의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적용하고 마련한 행사로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무인 자율 검사 플랫폼, 도장 외관 검사 자동화, 플러그 자동 장착, 무선 통신 기술, 모바일 검사, 3차원 가상 도장 공장 구축,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자동화 물류역 시인 저탄소 에너지, 무선 디지털, 인공지능, 안전 부문에 50개 항목이 전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무인 자율 검사 플랫폼은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검사원 조작 없이 완성차 자율을 실행하는 품질 완결 시스템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밑에 뭐가 빠졌나 해갖고 로봇 개가 이거를 해줍니다. 신기하네요. 그래갖고 로봇 개가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줬나 봅니다. 이거를 품질 검사도 해주고 뭐 빠진 거 있으면 붙여주나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스팟은 이 차량 하부의 정상적인 도색 여부나 접속 불량 등을 이런 장착한 카메라로 찾아내고 확인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아직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뭐 이제 의료 AI 이런 거 보면은 CT를 찍은 거 그거를 이제 멀티모델 기술로 활용하고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켜갖고 딥러닝 학습해갖고 학습된 AI가 CT에 분석된 거 이상징을 딱 파악해갖고 의사에게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얘가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드는 아마 로봇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 개는 이거를 그냥 검사만 해주는 사람의 육안으로 다 검사하려면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로봇 개가 해준다고 합니다. 되게 참신한 기술이고 되게 효율성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불량률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에브리봇 보고 있는데 이 관련 뉴스들이 결국에 이런 관련 뉴스를 보는 거는 그냥 모멘텀입니다. 자,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쌓여갖고 이 로봇 AI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아니면 이제 청소 로봇 관련된 로봇들 이런 강세를 보이는 게 다 이런 AI들이 나오면서 이제 모멘텀과 수급을 받으면서 지금 반등세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은 국내외 지수재수권이 76건이고 56건에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특허도 많이 등록된 업체이고요. 이렇게 에브리봇 귀여운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리면요. 지금 구글 AI 기술이 지금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틀에서 벗어나서 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년을 목표로 하는 이런 성장에서 우리가 1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10년에서 오는 이 AI 성장이 더 혁신을 이룰 것이다. 자,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까는 이제 구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모멘텀에 크게 작용을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를 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도 일반 인공지능이고 이 범용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이 구글이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구글은 일단 LLM과 생성형 AI를 클라우드 안에 모아서 B2B 기업들이 B2B 이제 사업에서 기업들이 더 쉽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또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이제 행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 행사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비롯해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미세 조정하는 이런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는 기업을 위한 AI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를 버텍스라고 하는데 버텍스 AI를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이 버텍스 AI를 사용하면은 만약에 AI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버텍스 AI를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와갖고 따와갖고 그걸로 인해서 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켜갖고 하나의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네이버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를 해갖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예, 커머스에서 이제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판매와 동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연동해갖고 글을 자동으로 써주는 AI 뭐 이런 기술을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서를 창작하거나 아니면은 소설 같은 거, 이제 소설을 만약 내가 쓰고 싶은데 소설 처음 쓰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소설을 대신 이제 창작해주는 이런 AI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이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더라? 뭐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구글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AI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 이 저항이 걸렸어요. 이 저항이들이 걸려버리면 상승 동력이 잃어버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 에브리봇을 이때 당시에 투자했다고 해요. 올랐다 못 팔았어요. 올렸다 못 팔았어요. 올렸다 못 팔았는데 오르니까 더 사고 싶어 더 샀어요. 평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평단이 막 2만 원이에요. 근데 떨어지니까 어때? 큰일 났다. 이제는 반등은 팔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올랐을 때 못 팔고 올랐을 때 계속 사다가 올랐을 때 사다가 평단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려갔을 때 큰일이네. 내 계좌가 몇 퍼센트? 마이너스 34%가 났네. 이거 마이너스가 5% 아니면 본질 오면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 내가 처음 산 금액인데 하면서 그냥 이 지금을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해갖고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래갖고 이런 거를 저항이들을 다 돌파하려면은 이 저항이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저항이들 다 먹으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계속해서 커지는 거,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계속 이렇게 길게 커지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제가 상당히 아플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덜 아프려면은 이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넓게 보게 되면은 그냥 지금 막 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한 3년 있다가 증시 좀 많이 내려오고 그래도 이쯤 안정을 보이면 그때 장기 투자 들어가야겠다. 자, 이런 생각 좀 마음 편하게 가지면은 됩니다. 그냥 기업 분석을 그냥 한 100개 종목, 200개 종목 해놓고 그 중에서 진짜 알짜배기 종목만 골라놓은 다음에 증시도 많이 내려가고 이 테마에 많이 소외가 됐을 때 역발상 투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역발상 투자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역발상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가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팔 때 그때 사는 전략이 있고, 근데 남들이 팔 때 쌀 때 사는 거죠. 굉장히 싸고 미래에 올라온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기업 분석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은 기업들을 알아야 되고 많은 산업이나 탑다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탑다운 분석을 할 줄 알았을 때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에브리봇 이제부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두 번째 영상인데요. 남은 8개 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